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모습입니다. 사실상의 그 소유주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이화영이 그 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사실상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한번 이 북한의 100억을 자 이화영의 요청을 받고, 자 이재명은 방북을 위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화영, 이재명을 보고 북한에 돈을 건넸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다음 달 7일에 있을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 내용은 이미 거의 그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뇌물죄 등등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 추가 기소가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화영은 물론이고 이재명까지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100억을 북한에 건넸다라고 하면서 그 상세한 요청을 받고 북한에 건네는 그 과정에서의 상세한 내용을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김성태는 뇌물죄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본인의 그 회사에 대한 배임, 횡령,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화영도 뇌물 부분, 그다음에 증거 인멸,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등, 자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라고 들은 바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자 이화영,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을 회유했다, 술판을 벌였다, 거기에 그 김성태도 뭐 놀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에 무슨 뭐 회유, 농간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 이거를 사실상 그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부분을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이화영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또 김성태는 검찰이, 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자백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대북 송금 등 모든 과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회유되고 진술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민주당 이재명, 이화영 정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해가지고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이 자 이화영과 논의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 이화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자발적으로 3차례 진술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난리를 피니까 아니다, 뭐 자기가 술판에 의해서 뭐가 회유가 됐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태가 북측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돈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아니 그 방법밖에 없냐, 이제 불안하니까 자기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말도 했다면서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걱정되니까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내다가 적발되면 어떡하느냐 했더니 그때 이화영이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다, 우리 정권이야,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아, 국정원도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고, 김성태의 이라는 그 태도는 북한의 100억이 간 이런 엄청난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함으로써 그럴 경우 이제 구형이라든지 판사의 어떤 양형에 선고 형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북한으로 보낸 100억이 법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신문에서 이렇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나중에 혹시 잘못됐을 때 입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한 것이겠죠. 농사 짓는데 이제 북한의 스마트팜 그 비용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북한이 농사 짓는데 도움되라는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게 이제 개인 돈이다, 회사 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사 돈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쌍방울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법의 위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성국가에 돈을 버는 이런 그 개인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 법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의식해서 근데 개인 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100억이나 되는 돈을 과연 개인 돈으로 되겠느냐 이런 뭐 일각의 의심도 있는데,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관심을 끄는데, 요거는 뭐 이재명, 이화영의 이런 그 대북 관련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김성태는 방북 엄청난 돈을 북한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쌍방울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판사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도지사 이재명 방북이 무산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이화영의 완전히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선에서 지니까 김성태가 상당히 실망하고 돈대로 날리고 북한에 100억을 주고 대선도 지고 방북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자기가 여러 가지 실망스러워서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이 이제 걱정이 됐겠죠. 겁먹었겠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돈은 북한에 100억이 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이 김성태 자신을 이재명과 통화해서 안심을 시켰다. 이 부분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을 만났는데, 자, 김용이 북한에 500만 달러나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김용도 알고 뭐 이재명도 알고 정진상도 알고 이화영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 피고인은 이화영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느냐 하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것이죠. 자, 이건 사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요 전으로 해서 이화영이 이재명이 올렸던 결제 공문까지 다 지금 검찰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국에 간다, 누굴 만난다. 그래서 가고 나서 자기가 그 결제를 올렸던 부분, 그 다음에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안부수라든지 또 같이 갔던 쌍방울의 부회장이 전부 다 일관된 좀 진술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사진 증거까지 갖고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혐의점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검찰이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사법부를 갖다가 뭐 조롱하고 그다음에 법 질서를 갖다 훼손하는 이런 행태를 이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공교롭게 지금 김성태 관련해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가 바로 이화영, 이재명과 관련된 그 혐의도 맡고 있어요. 6월 7일 날 이제 선고문이 곧 나오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이걸 김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흔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대로 이화영과 이재명의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이것이 그대로 당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그 당시 이제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쌍방울의 카드를 받고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태가 아주 재밌는 이런 거 폭로를 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기가 보니까 참 한심하다고 생각됐다. 이화영한테 자기가 카드를 주긴 줬지만 카드 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생활비로 썼더라 라면서 다 폭로를 했어요. 이화영이 지금 이제 쌍방울로부터 이 카드를 제공받은 자체도 잘못이지만 지금 수억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걸로 보면 자신의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가정여행에 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덩달아게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가 법정에서 한심하다고 생각됐다. 자, 이 발언까지 나와서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자, 이화영은 당시 경기도 부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만 해도 형량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준호 부장판사가 사실은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가 예정돼 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화영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사법질서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가지고 수원지법에 좀 더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음해 공작들이 펼쳐졌지만 김성태의 끝까지 재판의 거의 마지막 날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이러한 그 진술, 시종일관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러한 그 진술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고 일체의 뭐 회유나 겁박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함으로써 민주당 측의 주장을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고 이들의 혐의는 더 분명해진 이런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